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및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하지 못한 26일 리뷰와 일지 이렇게 먼저 보고 할 건데요. 어제 장을 간단히 보면은 어제는 정말 진짜 특수한 날이었죠. 어제 코스피는 꾹꾹 눌러대는 하루, 이게 어제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침에만 잠깐 올랐다가 많은 그냥 꾹꾹 눌러대는 하루였고요. 반면에 이거는 차트를 두 개를 좀 갖고 와가지고 코스닥 선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코스닥 선물을 좀 땡겨서 보면요. 자, 이렇게 코스피를 놓고 여기다가 코스닥을 좀 놔볼게요. 이렇게 놓을까? 밑에다가. 자, 어제 코스닥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제가 요만큼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키워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왜 이렇게 띄웠냐?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두 개 9시를 맞춰볼게요. 딱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대충 맞아요. 얼추 그냥 비슷하게 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끝에 이렇게 당겨 놓을게요.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보시면 어제 시속 게임을 이제 우리는 봤죠. 오늘도 오전에 잠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제 코스닥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3,000포인트 로드맵을 이제 작성하면서 정책의 기대감으로 그냥 코스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땡겨지긴 했습니다. 거의 뭐 닷컴 버블 생각나게 만드는 코스닥 시절, 코스닥 닷컴 버블 시절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얼렁뚱땅 이제 코스피, 처음에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게 시속 게임을 보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당일에 봐야 되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시가봉을 기준으로 이탈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볼벤에서 다지기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돌아 올릴 때 시가봉 돌파에 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시가봉을 이탈하는 게 여기고, 여기가 막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뭐 쌍고점을 단기로 보면서 먼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볼벤 상단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있죠. 우리가 항상 공부하던 거. 지금 이게 작게 보여가지고 그런데 사실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뚜렷하게 보여요. 얘가 오버해가지고 살짝 들어가서 볼벤으로 들어올 때 타점이 나오거든요. 그때와 시가봉 이탈할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자꾸만 뭔가 막히는구나가 먼저 잡힙니다. 근데 왜 막히느냐를 따져봤는데,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다 했던 내용이었죠. 이거 돈 들어갈 때 얘는 돈 나갈 때 얘가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포착했죠. 그래서 이거 시소구나. 여기 순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시소구나. 코스닥이 보통이 아니네. 처음에는 코스닥도 그냥 한 2% 이렇게 올라갔을 때니까 3, 4, 5, 6, 7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막 8%까지, 여기가 8%짜리였어요. 여기가 선물이 8%짜리입니다. 플러스 8% 코스닥 선물이. 그래가지고 VI 걸린 다음에 이제 여기 1차적으로 정지 걸린 다음에 풀려가지고 순간적으로 15%를 갔던 거죠. 오늘 그 자리를 거의 근접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정돈돼가지고 이렇게 11%로 끝났어요. 엄청난 날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돈이 엄청 들어와야 되니까 기관들 역대급 닷컴 이후, 닷컴이랑 비교도 안 돼. 금액 자체는 역대급 최대 매수세와 개인들 3조 1000억대 매도. 그 이후 기록이 1조 원밖에 안 돼. 1조 1000억대밖에 안 돼. 1조 1, 2천억밖에. 2조 원도 넘어간 적이 없고, 심지어 1조 5천억도 매도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무려 3조 10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던 날입니다. 엄청난 대기록이었던 거죠. 자금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개인들이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는 수준을 던져도 시장은 받아줄 정도의 돈이 붙었다라는 거죠. 시장의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 개인의 자금들도 막 은행에서 주식 계좌로 막 넘기고 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폭발하고는 있지만, 뭐 증권사에 지금 줄 서야 될 정도로 그러고 있지만, 증권사 자체에 뭐 펀드에 맡긴다든가 그런 자금들도 같이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운용 자금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 정책을
기대하면서 지금 땡긴 거고, 연기금도 같이 도와준 거고 등등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당연히 예수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코스피를 가지고 있는 걸 팔아, 지금까지 코스피 5천을 만들 때 집중했던 돈을 일부 팔아서 옮기는 수요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나타날 수 있죠. 이제는 코스닥이구나 하면서. 그게 어제 정말 제대로 나타난 하루였죠. 물론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시소는 역할을 좀 줄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팔아서 코스닥을 사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어졌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어도. 오후에는 수급적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인들이 콜옵션으로만 몰렸죠. 계속 콜옵션으로만 몰리니까 굳이 콜을 띄울 필요가 없었고, 외국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요일에 이제 월요일 걸로 베팅했던 위클리 콜옵션 722.5와 727.5 라인의 콜옵션들은 다 정리가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마지막에 722.5 하나를 남겨두고 오후까지 끌고 갔었는데 바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한번 여기 깨지면서 정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걸 모두가 개인들한테 넘겼던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리뷰 글을 카페에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영상은 이제 뭐 유튜브에 잘 공유를 안 해드릴 텐데, 카페 글은 간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근데 카페에 올라오면 이제 조회수가 좀 적은데 좀 글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다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위클리 옵션에서 마지막에 이제 만기 체크할 때, 행사가별 수급 체크할 때 보시면 마지막에 개인들 720 위클리 풋옵션 매수한 것을 살려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가 722.5 위클리 풋옵션을 접근하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쭉 밀리면서 720, 여기 보면 동시효과가 1.37로 갔는데 마감을 밑으로 떨어뜨렸던 거죠. 외국인들은 이미 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콜 매도 위주로 그 다음에 풋매수를 들어가면서 하방에 유리했고, 개인들은 계속 하루종일 콜옵션만 사니까 상승하지 않으면 손실만 계속 커졌고, 결국에는 개인들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외국인도 자신들도 손실을 보면서 따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40억 이상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개인들이 120억 이상 위클리 옵션에서만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방에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10억을 가지고 콜옵션을 몰빵했으면 그거는 결제가 되지 않는 외가 콜이었으면, 예를 들어 어제 725콜이었다 혹은 722.5콜이었다 하면 그게 얼마든 간에 0을 만드는 날이었으니까 한 번에 어떤 금액이든 녹이는 게 바로 이 위클리 옵션의 위력인 거죠. 그래서 어제는 개인들이 철저하게 콜만 탔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는 하방으로 눌러줘야 됐던 그런 날이고, 반면에 코스닥 선물을 하시는 경우, 지금 코스닥 선물의 수요가 많아졌죠. 코스닥 옵션은 월물 쪽도 거래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뭐 접근하는 건 거의 힘들고, 위클리 옵션이 생기긴 했지만 거의 그것도 거래가 월물도 없는데 위클리는 더 없겠죠.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선물, 코스닥을 하는 경우는 선물 혹은 개별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개별 주식이나 개별 주식 선물로 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개별 주식 선물 수요도 엄청나게 늘었죠. 에코프로 시리즈 같은 것들, 에코프로피엠이나 그 다음에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폭발했고 수요가. 그 다음에 코스피 쪽은 이제 반대로 물량이 빠지면서 코스닥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두 개의 시장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게 시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까지 풀어가야 했기 때문에 어제는 그야말로 고난이 됐습니다. 그러나 노선을 정하면 답이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노선을 정하면 나는 어차피 원래 하던 대로 코스피 선물을 공략할 거야, 코스피 옵션을 공략할 거야. 그런데 개인들이 콜옵션만 계속 사네, 외국인들은 슬슬 계속 빠지네, 단계적으로 725 빠지고 72.5 빠지네 하는 걸 보면 오늘 상방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완전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빗각을 그는 거예요. 빗각을 그어서 보면서 혹은 이평 라인을 보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까지 지금 노란선도 안 넘어갔어요. 최소한 노란선이라도 넘어가야, 그 이평 하나라도 넘어가야 다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눌렀습니다. 수급도 계속 눌러댔고요. 선물도 어제 마찬가지. 그쵸, 계속 눌러댔죠.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모든 수급이 다 돌렸죠. 외국인 선물 매도, 현선물 매도하는 대로 다 코스닥 쪽으로
기관도 마찬가지. 모든 수급이 완전히 극단화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선물로 이동해서 보는 쪽, 코스닥 선물은 수요가 어제도 되게 늘었죠. 코스닥 선물을 보는 쪽은 또 반대로 하락이 없는 그런 날을 보냈던 겁니다. 오늘 마치 코스피처럼. 그리고 나서 제가 코스닥 물론 돌파라서 기술적으로는 돌파기 때문에 위에서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어제 리뷰에 적어드렸고, 리뷰 다시 보세요. 정리된 글 쭉 길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카페 가서 어제 거 리뷰 글 찾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그런데 코스닥은 안착을 지켜봐야 되겠고, 그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코스피 쪽에 괜히 어제 위클리 만기 때 그리고 코스닥 보내면서 무리했던 자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너무 크게 나왔던 거예요, 사실. 오늘. 그래서 어제는 꾹꾹 누르는 거, 단계적으로 계속 레벨 다운 되는 코스피와 레벨업 되는 코스닥.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야 이게 맞나?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었어. 그러나 항상 시장은 이런 장세라면 매사에 신고가 랠리 상태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계속 기본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일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코스닥도 이 정도 보여줬는데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우리가 두는 게 아니죠. 시장이 보여줄 때까지는 그 결을 계속 봤다면 큰 놀라움은 있겠지만 역으로 가지는 않아요. 놀라움이 있어서 먹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그렇죠? 야 너무 무서운데 올라탔다가 내리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역방향으로 가서의 손실은 너무 크니까 그거를 피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 생존부터 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반대의 경우죠. 두 시장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혹시나 지금 채팅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결국 지금 두 시장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합쳐질 것이다. 혹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결국에는 지금은 갈라져도 결국에는 시장은 두 개를 다 끌어올리고자 하는 돈들이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하게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면 숫자 1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코스피를 완전히 죽이고 코스닥을 띄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코스닥을 어제 급하게 띄우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했는데 순간적으로 코스피에 5,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매도 차익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킨 거다 정도. 결국에는 코스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을 같이 끌어올리고 코스피도 살리고자 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맞나요? 어제 그게 얼마나 흔들릴지는 몰라. 너무 코스닥이 강력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더니 오늘 결국에는 너무 무섭게 또 코스피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코스피를 끌어올리는데 과정이 험난했죠. 어떻게 험난했어요? 하필이면 아침에 갑자기 돌발 악재가 생겼던 겁니다. 현대차와 우리 전체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10%가 추가된 사실이 시장에 갑자기 돌발 악재로 작용하면서 아침에 그거는 작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오늘 상승했다고 돌발 악재는 무시됐네는 아니에요. 이게 10포인트입니다. 그죠? 10포인트가 빠질 정도, 야간 선물 종가보다 분명히 낮게 출발했고 시가봉 음봉이었고 시가봉 이탈하면서 분명히 하방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었어요. 오늘 놓고 보면은, 자 이제 다시 오늘 코스닥도 오늘로 놓고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아침에 시가봉 이탈, 우리가 항상 늘 공부했던 방식대로 시가봉 음봉 잡고 시가봉 이탈되면서 숏포지션 일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지? 여기서 한번 고민할 만했어요. 근데 이거 이탈 한 번도 안 돼. 다시 한번 이탈로 어디까지 보지? 하면서 여기서만 들어올 수 있으면 됩니다. 분할로 하면 더 좋겠죠. 여기서 숏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양봉 여기 돌았으니까 일부 물량 절반, 여기 절반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작은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10포인트인데 10포인트면요 선물 1계약만 해도 250만원이잖아요. 심지어 미니 선물만 하더라도 50이잖아요. 50만이잖아요. 한 계약인데 작지 않죠. 이 과정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럼 숏을 그냥 계속 갖고 가나, 아이고 트럼프 돌발 악재 생겼으니까, 관세 악재 생겼으니까 오늘 계속 하락이겠네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어떻게 풀어드렸죠? 하락을 먼저 보되
하락을 먼저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악재가 생겼는데 악재 반응 안 하나? 거기 팔고 싶은 사람들, 뭐로 때리지? 하락, 이제 나는 5천이 넘어가가지고,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하던 사람들, 이 돌발 악재 반응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그래서 8시 47분에 파생반을 올려드린 거. 오늘은 돌발 악재를 어떻게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주목하면서, 그쵸?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돌발 악재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받아들이는지, 그 다음에 전일 외국인의 위클리 콜옵션 처리 방식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일도 90억 들어왔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어제 외국인들이 40억 이상 손실 보았는데 위클리 옵션에서 그냥 그동안에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외국인들 뭐 위클리 옵션 때마다 콜옵션 땡겨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 만기 결제까지 가면서 웬만하면 막 한 번에 만기 때마다 100억씩 벌어왔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어제 40억 손실 봤다고 외국인들이 뭐 위클리 옵션에서 그동안에 타격이 그렇게 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척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개인들한테 손실을 더 줬잖아요. 금투는 반대로 열심히 그동안 손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만회를 해야만 했을 거고. 그런데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위클리 콜 외국인이 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되게 중요했었는데 웬걸? 93억이나 들어왔어요. 92억인가 3억이나. 야, 손실을 한 번 봤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8번은 수익을 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위클리 콜을 사가지고 손실을 봤지만 아직은 그 릴레이는 끝나지 않았구나.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추세 상방을 보고 있구나 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야간 선물도 올라갔었고. 근데 돌발악재가 나왔던 거지 그냥. 그래서 순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악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외국인들 위클리 반응 나올까? 그래서 위클리 콜옵션 처리되는지 봐야 되는데 처리 안 됐습니다. 주력 구간 처리 안 됐어요. 어제 90억대 콜매수한 거. 그래서 처음에는 시가봉을 이탈한 상태로 추가 하락이 있었던 거죠. 시장은 오늘 기본적으로 돌발 악재가 발생한 상태라 일단은 던지는 물량들이 있고 그걸 얼마나 어떻게 시장이 받아주냐의 문제다. 제가 오늘 무조건 악재의 하방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아니면 시장이 일단 어떻게 받아주는지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파생반에 계신 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오늘 돌발 악재니까 하방만 있다가 아니라 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어제 93억 어떻게 처리할 건데를 먼저 풀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93억 이거 하방으로 가면 빨리 던지고 0 만들기 전까지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불 매도로 세팅해야 돼요. 어제처럼. 어제 만기일에 보였던 것처럼 선불 매도로 세팅한 다음에 위클리에서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위클리는 어쨌든 손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여기. 근데 언제 던져주느냐 몰라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게 뭐죠? 시가봉 이탈해서 던지면 숏이 발생을 하면 쭉쭉 떨어질 때 직전 음봉을 적어도 양봉으로 덮는 게 필요하다. 근데 좀 애매하게 덮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청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지만 분할에 대한 분할 접근, 왜냐면 다시 내가 이 시가봉을 재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얘는 반응을 해야죠. 그쵸? 그리고 볼벤 하단 요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살짝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시장이 여기서 치열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 하려는 사람들과 받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도 그러면 여기서 시속 게임, 여기서 줄다리기 싸움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밑에 어떻게 풀어드렸죠? 줄다리기 싸움은 우리가 제가 계속 그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매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받아주는 사람들이 치열했다면 누군가는 이길 것이다잖아요. 누군가 이긴 거 기본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생반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침 볼벤을 회복했습니다. 자, 안착한 상태에서 이 줄다리기 싸움은 누가 이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 삼아 드렸습니다. 맞나요? 조금 늦더라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점으로, 물론 이거의 반응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여기서 이게 이겼구나인데 확실하게 여기서 불타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숏은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가면 어떡해요? 그럼 거기서 다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더 내려가면 얘를 다시 기준을 잡은 이 양봉의 뿌리가 기준이 돼서 또 다시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미래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확률적으로 얘를 대응을 안 하면 더 곤란한 일이 많아집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V턴의 효과예요. 대응을 했을 때 다시 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보다 대응을 안 했을 때의 고민이 더 클 겁니다. 그 대응을 안 했을 때의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냥 기계적인 대응을 하고 다시 보자 라고 접근을 한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보자로 청산을 하게 되면 포지션 스위칭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쉬워지죠.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안 한 사람은 이만큼이 내가 먹었던 것을 뱉어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스위칭하는 게 버거워요. 맞나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보여주는 행동대로 풀이했다면 내가 봤던 것에서 수익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위칭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매매일지 복귀 시간에 수없이 반복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왜 기계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선 조치를 하시자 하고 이 조치가 맞는지 후 확인을 하자를 계속 강조드렸던 겁니다. 기술적인 게 왜 나왔는지 수급이 후속적으로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고서 뭐를 해야 되냐, 내가 이 조치를 유지할지 청산할지를 결정을 확인을 해야 돼요. 수급의 추이라든지 이 행동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 이거 외국인 선물이 땡겼네? 오늘 외국인 선물이 땡겼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 선물 땡기면서 순간적으로 한 10% 정도 손실 보고 있던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 10% 던질 때 거의 물량 안 던졌네. 제가 물량 안 던지고 계속 파생발을 체크해 드립니다. 자, 보시면 물량 안 던졌다라는 거 오늘 중간에 체크 계속 하죠. 자, 보시면 9시 20분. 자, 물량 던지지 않은 거 어디 갔어?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여기 보면 이 과정에서 자, 양쪽 10포인트가 너무 빠르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관세 문제로 매도 심리 자극하며 10포인트 하락. 관세 문제 해결 및 타코 기대하면서 받아주는 자금 발생. 그쵸? 여기 위에. 그 다음에 결국 시가봉 싸움으로 귀결됐고, 이제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 위클리 콜옵션은 거의 보유했다. 위클리 콜옵션 거의 보유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결제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어제처럼 이제 청산하는 경우 제외하고 대부분 그랬잖아요. 선물 환매수로 매수량 증가, 월물 콜옵션도 급히 증가, 시장 대기자금의 반응, 조정 자체 즉 10포인트를 급히 밀어버린 게 반발이 강하게 나온 사유가 될 수 있고, 9시 9분봉에서 직전 음봉을 덮는 양봉도 기술적인 역할을 했다 라는 거죠. 타코를 기대하면 관세는 타코다. 거의 뭐 이퀄인 것 같아요. 관세? 타코로 연결된다. 지금 시장은 지난번에 프랑스 관세도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트럼프 그 연설 때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할 때도 그냥 트럼프 얘기할 때 계속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그냥 진짜 위협을 가하고 얻을 걸 얻어내는, 진짜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이제 그 멘트를 다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할 때도 나 증시 다 체크하고 있더만. 그래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선거 있는 시기에 굳이 그거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자꾸 강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를 계속 인정을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위클리 콜 외국인들 청산하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됐고, 오늘 추적해서 봤더니 오늘 거의 대부분 보유 중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만큼 위클리 콜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 조금 줄여봐야 기존의 금액을 위협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갔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만난 암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이런 이평 암초들.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이 암초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 방어가 있지만 돌파하면 공간이다. 그쵸? 공간 열리는 자리였고, V턴 하나, 둘, 기준봉 잡고, 그 다음에 시가봉 잡고, 여기서 저항은 있지만 저항에서 막히던가요?
저항에서 막히는 기준 음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가요. 그러면 이 관성이죠. V턴 완성이 되나? 이 기본적으로 이 파동이잖아요. 오늘 기본적으로 V턴의 최고의 그대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최고의 흐름으로 V턴 기준으로 너무 급격하게 가면은 빨리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파봉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계적으로 그 다음 저항대가 어딘데? 돌파 안에 돌파된 자리 지지 안에 파생반 저항대 다 무시하고 넘어왔어요. 여기에요. 근데 저항대를 넘어가면 뭐라고요? 지지로 바뀌는 오늘 여기 아니에요? 만나요. 파생반에 계신 분들 이거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살짝 막힌 듯 하더니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자리 뭐라고요? 넘어간 자리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 한다고요? 정직하게 흘러갔어요. 정직하게. 자, 넘어간 자리를 지지받는 효과가 반복돼요. 다중지지 아니에요? 다중지지. 그래서 다중지지를 확인하고 그 지지를 만들었던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이 또 다른 레벨업 단계가 되잖아요. 그쵸? 얘를 자꾸만 두들기면 결국엔 뚫리긴 하겠지만 그거를 살리면 위에를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동이 보면요. 얘를 이탈하겠다는 의도가 수급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같은 파동이지만 얘는 돌파를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똑같이 양쪽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쳐요. 근데 반복하면 결국엔 그거를 뚫어낸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처럼 계속 반복하면 3, 4번 정도 이상 반복하면 결국엔 그 자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지수가 여기서 막 평생 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을 반복했을 때 밑으로 보면은 얘를 이탈할 거냐 위로 보면 얘를 돌파할 거냐 두 가지가 공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도 파악을 어디서 해야 돼요? 얘를 눌러서 밑으로 때릴 거냐 돌파를 만들 거냐. 실제로 돌파가 나오거나 이탈이 나오는 걸 따라가면서 반응을 보여도 되긴 하지만 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오늘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갑자기 가다가 수급이 꺾였냐?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냐? 충분히 우리는 수급을 같이 보면서 하니까. 자, 수급의 흐름. 아유, 또 목 아프다. 수급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꺾이는 흔적이 있나요? 저 당시 시간에 이렇게 꺾이던가요? 무너지던가요? 기준 잡고 있는 자리들 꺾이던가요? 안 꺾입니다. 프로그램 어땠어요? 처음에 흔들렸다가 돌아설 때 꺾이던가요? 꺾이던가요? 옵션들 꺾이던가요? 전혀 꺾이지 않았죠. 그럼 뭐예요? 밑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위로 돌파, 두들기는 확률이 더 높았겠구나 라는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볼벤을 보는 건데, 자, 볼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볼벤 보는 거 맞아요. 볼벤을 보는 건데, 자, 볼벤에서 반응을 봐야지. 볼벤을 맞고 떨어지냐, 그리고 볼벤이 한일자 반응을 보이고 있냐, 볼벤이 한일자로 무섭게 기다리고 있냐, 아니면 얘가 이렇게 흐름을 태워갈 수 있을 거냐. 자, 보시면 볼벤이 이미 자세를 한일자 비슷했지만 자세를 살짝 잡고 있어요. 그러면 살짝 막혀도 아직은 볼벤을 타고 갈 여지가 있겠네로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막혀야 했다면 이미 볼벤에서 음봉이 기준 음봉 삼을 만한 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고 따라 들어가도 이만큼은 먹어요. 이만큼 먹기가 쉽겠죠. 아까 지지받았던 자리만큼은. 마침 그 자리가 우리는 이제 시야를 봐야 돼. 우리 축구를 할 때도, 자, 여기서 우리가 가면은 보통 이제 축구를 잘 하려면은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도 봐야 돼. 저기 이제 여기서 긴 패스를 했을 때 이 공간이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항상 트레이딩을 할 때도 공간을 봅니다. 어떤 스포츠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공간을 봐요.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지금 이 선수들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자, 보시면은 수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그거 보고 이쪽으로 일부러 밀어치기도 합니다. 공간을 보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탁구도 마찬가지. 어떤 스포츠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하는 스포츠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있고 하면 공간이 여기가 열리네? 그럼 이쪽으로 슬쩍 밀어 넣으면 득점 확률이 높아지죠. 항상 공간을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진입을 하면서 내가 나올 자리까지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기준을 잡고. 그럼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볼벤에서 막혀가지고
예를 들어 음봉이 쭉 탄생을 했어. 기준 음봉으로 볼 수 있는, 내가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한 음봉이 탄생을 했어. 그러면 이거 얘는 어디까지 일단은 볼 수 있을까? 바로 여기 아까 전에 지지받았던 자리와 볼벤 하단이 올라오면서 만나네. 2평 라인 올라오겠네. 공간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고 나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시 돌파하면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볼벤 상단이야, 저항이야, 숏포지션 잡자 이렇게 가지 말고 전반적인 수급의 흐름까지도 같이 본다면 일단 대기하면서 흐름을 볼 수 있겠죠. 볼벤 올라타는구나, 볼벤 따라가는구나, 볼벤이랑 같이 타는구나 라는 표현을 하죠. 그쵸? 그런 다음에 볼벤이 자리 잡는 거는 알아서 볼벤이 먼저 가다가 쓱 이렇게 멈춥니다. 그러면 일단 한숨 돌리네. 이런 구간이 펼쳐지네. 그 다음에 다시 볼벤 하단을 만나서 튕겨져 올라가. 그러면서도 수급에 돌아오는 반향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방향이 없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무슨 말씀을 드려요? 점심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 다른 방향이 없네요. 네. 흐름이 꺾이질 않아요. 수급적인 흐름이 꺾이지 않아요. 돈은 계속 사고만 있어요. 근데 어떤 거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사서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시장이 진짜 이렇게까지 강한가? 라고 체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더라도 시장 지수는 우리가 지수 플레이 할 때는 뭐가 움직이든 간에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끌어올린 거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80만원을 찍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두 종목이 오늘 아까 전에 거의 100포인트 끌어올렸어요. 97포인트 끌어올린 지점까지 갔으니까. 두 종목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시장이 지수 플레이하는 데는 더 오히려 판단하기는 쉬웠던 거지. 오히려 이 종목 이 섹터 저 섹터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판단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리 잡아주면 어쨌든 다른 종목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준 잡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플레이하기가 더 편하죠. 판단하기는. 그래서 다른 방향은 없네. 다른 방향 없으면 뭐예요? 약간 흔들림은 있어도, 제가 중간에 흔들림은 있어도 다른 방향이 없다라는 멘트도 드렸는데 글로도 써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흔들림에 공략할 수도 있겠네가 되겠죠. 흔들림에 공략하다가 꺾이면 어떡하죠? 왜 그걸 먼저 걱정해가지고 지금의 이 흐름을 못하는 거죠. 그거 나오면 수급도 꺾일 거고, 그러면 철회하면 돼요. 그 손절이 두려우면 포지션을 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내가 결을 따고 들어가다가 꺾여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포지션을 잡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는 거고,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숏을 잡는다면은 흐름의 반대를 내가 먼저 공략한다면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때의 짧은 손실은 아까 아침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하방이 진행될 때 반대예요. 이게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도 멈추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역방향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자, 역방향 매매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요,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손실을 인정해야 돼요. 일부 손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꾸만 욕심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최고점을 잡아서 숏을 잡겠어. 이거는 손실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역방향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그 최소화된 손실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방향을 타고 꺾이면 두려움을 손절로 처리하는 방법이 역방향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같아요. 맞나요? 그쵸?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부터가 순방향 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진짜 모의 투자로 수많은 훈련을 하셔야 내가 이게 그냥 몸에 그냥 자연스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먹는 날이잖아요, 그냥. 시장이 먹여주겠다고 흐름을 안 꺾고 수급을 안 꺾는데, 물론 아침에 숏, 롱 이건 둘 다 할 수 있었던 날 같아요, 오늘은. 다만 중간에 저항에서 한 번씩 멈칫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혹시나 내가 먼저 숏을 잡았다면 빨리 철회를 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철회하면 먹는 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항을 체크하면서 철회하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이거 빗각 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봉상의 빗각입니다. 일봉상의 빗각이 당일로 쪼개봤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일봉으로 치면은, 자 보시면 여기잖아요.
일봉으로 치면 이렇게 지금 강한 추세가 바깥으로 빠져나갔지만 제가 이탈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탈 2기준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쵸? 주의는 해야 되지만 5200선까지는 최소한. 그래서 이 구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갭만 딱 커버했네. 그러고 보니까 갭만 딱 커버하고 이 빗각을 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봉은 이거잖아요. 그럼 오늘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얘는 하나지만 얘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이 봉 하나를 오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루짜리라도 시간을 쪼개서 봤을 때. 근데 그게 여기서 저항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결국엔 그걸 넘어서서 끝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종가로 떨어뜨렸어요. 그냥 걸쳤다고 봐야 되겠네. 자꾸만 톤이 높아지네요. 예. 다시 또 차분하게 걸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서 넘어가는 이 추세를 넘어갔는데 걸쳤어요. 걸쳤어요. 그죠? 그냥 여기 다시 떨어져서 끝나서 걸쳤네요. 어쨌든 예, 이 라인 타는 것도 이 라인 타기 시작하면은 사실 먹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더 가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막혀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이 좀 더 오버해서 강했던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역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데이하는 경우에 데이의 경우에는 오늘 어디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걸 슬슬 정리하는 시간이죠. 여기 타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 대비해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작을 수도 있겠네. 그럼 마무리하고 여기서는 무리 안 해줘. 그럼 종가도 떨어지잖아요. 오버나잇을 안 할 거면이에요. 오버나잇을 할 거면은 이제 내가 오버나잇이 감당 가능한 물량으로 그거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가 진행되었고요. 수급은 뭐 월물 콜옵션으로 크게 땡겼다가 월물 콜옵션도 중간에 줄어들었는데 그걸 미니콜로 다시 또 보완하고. 근데 종가에는 조금 뭐야 외국인 선물 다시 샀네. 조금 종가에는 조금 그 규모가 좀 축소가 되긴 했어요. 야 뭐야 개인 선물 매도 4천억으로 끝났는데요. 아직 조금 더 매도했네. 아까 35분에 개인들이 1400대 아니었어? 그쵸. 개인들이 1400억. 지금 개인들 이거 뭐야? 이거 물량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이따가 블록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하고 블록딜 잘 안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장후에 바뀐 수급은 이따가 좀 끝나고 점검을 하고 내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또 하고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거래소가 제가 거래소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거래소에서 이게 대체 마지막에 이거 선물이나 옵션 수급 변하는 거 뭐냐? 뭐냐? 제가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 거래소도 잘 처음에는 응답을 잘 안 해주고 몰라요. 물론 진짜 아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상담원이 몰라서 이제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모든 걸 다 집계할 수 없다. 하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집계할 수 없어서 공백들 미처 체크되지 못했던 것을 종가에 한 번에 합산시킨다. 한 번에 종가에 정산을 한다. 마지막에 뭐 은행도 4시 반 이후에 정산을 한 번에 저녁 때 하는 것처럼 하루를 합산해서 정산한다. 라는 답변 하나. 두 번째, 블록딜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중에 거래됐던 협의 대량 거래에 대한 물량이 먼저 이 시간대에 포착이 된다면 그것까지 합산할 수 있다. 대신에 증권사들의 HTS에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미 다 끝난 증권사들의 알고리즘 시간 끝난 다음에 얘가 거래소에서 집계를 해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나오는 블록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별도로 거래소에 블록딜 물량으로 올라오는 것. 이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게 정확히 뚜렷하게 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요. 그냥 별다른 확인할 게 없으면 그냥 장중에 다 체크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니 사실상 이거를 먼저 보여줬으면은 상승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4천억이나 매도를 했는데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이 자체를 종가상으로 놓고 풀어 봐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포인트 떨어졌지만 시장이 그렇게 약세로 전환되면서 간 것까지는 오늘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악재가 중간에 뭐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악재를 자꾸 소화하니까, 물론 백어데이션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그 백어데이션도 마지막에 오늘 종가 2포인트 떨어뜨려가지고 나타난 현상이고, 그게 투신이 그러니까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파는 걸 투신이 또 받은 것 같은데, 투신이 지금 1조 1천억 매수였으니까 뭐 백어데이션 자체는 뭐 크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속적이라면 모를까, 한 3, 4일 연속이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갑자기 돌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뢰 그것부터 걱정하면 추세를 못 합니다. 나오면 해야 돼요. 적어도 이제는 양봉이니까 이제 기준이 올라갔죠? 오늘 너무 길어지네. 기준이 올라갔죠? 원래는 얘가 양봉의 마지막 양봉인 거 맞나요? 자, 그럼 이제 기준을 얘 양봉으로 땡깁니다. 그럼 얘가 결정적인 기준 라인으로 저는 삼습니다. 의도는 뭐 여기 뭐 시가 자리나 뭐 몸통의 중간 정도부터 조심을 할 수는 있는데, 최종 판단은 이 양봉을 만든 기준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이 흐름은 꺾였구나. 저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오랜 기간 동안 봐오면서 저만의 기준이 생긴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게 뭐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면 그냥 그러려니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생존 트레이딩은 이제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들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은데 벌써 지금 5시를 향하고 있어가지고 요 정도로 마치고, 이제 어제부터 간단히 이제 일지 올려주신 분들 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